오늘 초대한 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슈퍼개미로 노블리제 대표 배진환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슈퍼개미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뉴스 검색을 좀 했더니 뭐 지분 공시를 한 게 뭐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한번 지분 공시 해보고 싶은데 네. 지분 공시 하려면 한 몇 프로 정도 매입을 해야 돼요? 일단 5% 이상 했을 때 이제 지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 그거 뭐 한 번 하려면 뭐 최소한 몇십억 이상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작은 정보를 하면 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부럽습니다. 네. 근데 참 제가 이렇게 하나의 종목을 이렇게 많이 매수하는 경우 네네. 많이 매수하면 나중에 팔기도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떤 네네. 이유로 이렇게 매집을 하는 건가요? 어떤 이유로냐면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사가 일단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이 사서 많이 먹자는 전략이고 또 일단 신고를 하게 되면 또 어쨌든 팔기가 쉽지 않으니까 좀 네. 크게 먹을 수 있고 또 신고를 했을 때 한번 이렇게 회사가 좋아서 많이 사고 싶어서 사는 경우도 있고 또 회사에 좀 자극을 줘서 회사가 좀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하기도 합니다. 예. 대주주가 됐으니까. 네. 조금씩 이렇게 회사에서 소통이 안 되니까 보통 일반 소액주주 때는 소통이 아무래도 좀 안 되니까 대주주가 되면은 그래도 회사에 이렇게 너희들이 하면은 더 수익이 날 수 있다. 조금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좀 더 소통이 되고 좀 회사에도 좀 자극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소액주주들이 보통 회사에 전화하면 주식 담당자하고 이렇게 물어볼 거 간단히 물어보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렇죠. 예. 전화하면 대표님하고 통화해요? 아니요, 대표님은 통화를 안 시켜주죠. 안 시켜주는데 이제 임원분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실 때가 많고 대표분을 만나게 될 때는 이제 그 회사가 나가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만나줍니다. 아니면 주주총회 장소에 가서 만나게 되죠. 주주총회 장소 이제 의장으로 보통 이제 대표분들이 있을 때 이제 그때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또 다시 대표님이랑 담화를 나눌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가치로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아주 큰 액수 양을 이제 매수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뭐 특별히 노력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원래 잘 굴러가는 회사 그냥 해가지고 기다리는 건가요? 잘 굴러가는 회사들은 그냥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리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제가 뜻하지 않게 회사가 예를 들면 좀 잘 안 된다 싶을 때는 회사한테 이제 좀 예를 들면 변화를 좀 요구하는 거죠. 회사가 너희들이 이런 신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됐을 때 너희들이 더 잘 될 수 있다.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회사에서. 아니면 이제 실적을 더 잘 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사업을 한번 해봐라. 아니면 이렇게 그런 조언들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 그게 잘 받아들이는 회사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회사도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이제 5% 이상 매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는 신고가 들어가면 매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뜻하지 않게 그 장기 보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되나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하여튼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참 이렇게 수백억 대의 자산을 운영하시는데 어떻게 이 주식의 슈퍼개미로 되셨는지 그 시작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얼마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네. 저는 제가 흑수저다 보니까 사실 사업을 원래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어릴 적부터 어떤 프랜차이즈 종류의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꿈이 있었는데 사업 자금을 이렇게 마련해 보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이게 돈도 어느 정도 꽤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조그만 사업을 해보니까 이 작은 미천으로 사업을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10억은 있어야 내가 원하는 좀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돈 100만 원도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빌리려고 보니까 요즘은 이제 이렇게 창업에 대한 제도들이 상당히 좋아서 청년들이라든지 또 사업을 아이템만 좋으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 때는 이제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일단 주변에서 이제 돈을 한번 빌려보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많았고 친구들이 그래서 돈 100만 원도 못 빌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체질상 또 남한테 돈 빌리는 거 별로 이렇게 좀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게 이제 왜 하게 됐냐면 아버님이 어릴 적부터 주식 투자를 많이 해서 손해를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 저렇게 하면은 괜찮을 텐데 아버님 반대로 하면 되겠다 하고 깨닫고 항상 이제 주식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때 IMF가 터져서 기회가 왔다 싶었던 거죠. 그러게요. 진짜 많은 분들 제가 만나본 슈퍼개미 분들 보면은 그 종잣돈을 크게 마련한 시기가 전부 그 IMF 이후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게 정말 잘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제 직원 중에 한 명이 하루는 대표님하고 비슷한 투자자가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냐 이렇게 월터 슐러스라는 거예요. 그분 월터 슐러스라는 분이 그래 어떤 분이냐 하니까 하여튼 중소형주를 주로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런데 그 전략을 이렇게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분도 아버지가 또 스승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내게 일어나지 않은 세상의 끔찍한 일들은 모두 이익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그 아버님한테서 제대로 배운 거죠. 그 아버님은 대공황을 겪고 나서 이거를 이제 깨닫고 아들한테 전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버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렇게. 아버님이 어쨌든 스승님이시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지금 뭐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아무리 그 기회가 좋다 해도 그 500으로 종잣돈을 삼아서 이렇게 수백억 대의 자산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았을 텐데 어때요? 이 전체적인 과정을 돌이켜 봤을 때 이러한 어떤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좋은 투자 습관 혹은 스킬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투자 습관은 일단 성공의 요인. 첫 번째는 일단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고요. 엉덩이가 무슨 무거운 게 좋은가. 사면 잘 안 판다? 사면 잘 파는데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가적인 기질인 것 같은데요. 좀 세상을 보는 해안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트렌드를 빨리 읽는다든지. 그러면 왜냐하면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들이 대부분 다가 미래를 조금이라도 그 타이밍에 잘 맞게 읽어서 성공하잖아요. 투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음 트렌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미리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이게 타이밍이 내가 너무 빠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걸 진득하게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이제 그걸 대부분 다 단기간에 투자를 하면은 이제 큰 수익을 위해서 보통 뭐 단기간에 뭐 100% 수익이 나려고 투자들은 접근하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 안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하는 것 같고 제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이 주식을 샀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끌고 와서 주로 이제 100% 이상이 날 때만 파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사면 그런 어떤 큰 수익이 날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데 매도할 때는 그 매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언제 타이밍. 보통 언제 매도 타이밍을 잡았어요? 저는 이제 주로 타이밍을 이제 반대로 남들이 많이 사줄 때 뭐 거래라도 많이 일어나고 오히려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남들이 주로 팔 때 주로 사는 편이고 주로 소외됐을 때 그리고 남들이 이제 알아서 미인주가 됐을 때 오히려 그때부터 매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거래도 그전에는 주로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없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래 없는 종목을 사놨다가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많이 올라갈 때 분할 매도를 합니다. 네, 그것도 일단 최소한 100% 이상 수익이 났을 때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기간이 이제까지 보면 한 몇 년 정도 걸려요? 몇 개월? 몇 년? 뭐 짧게는 이제 몇 개월 내로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거는 많이 못 샀을 때고 많이 샀을 때는 대부분 다가 몇 년 뭐 짧게는 뭐 1년에서 몇 년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분 공시하고도 그렇게 수익을 냈던 적이 있나요? 지분 공시하고 대부분 다가 이게 뭐 제가 지분 공시한 종목들은 대부분 다가 거의 뭐 1000% 이상씩 올랐습니다. 1000%? 네네. 보통 기간을 얼마나 기다렸어요? 뭐 짧게는 뭐 3년에서 한 5년, 7년 뭐 이렇게 3년에서 5년, 7년 이렇게 기다렸던 그러니까 정말 장기 투자를 했네요. 네네. 그렇군요. 장기 투자. 그 중소형주에서도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뭐 1000%씩 수익이 날 수 있다. 근데 이게 과거의 일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도? 예. 그러면 그러한 중소형주를 고르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택하는. 예. 그리고 정말 거기에는 수십억 그 이상의 돈을 넣을 때에는 또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네. 뭘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거는 비법인데. 조금만. 어쨌든 뭐 자산 가치가 높고, 뭐 자산 가치가 좀 있고, 회사가. 일단 재무제표 자산 가치가 있고, 회사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이거나 아니면 뭐 신사업이 새로 뭐 추가가 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선정을 하면 이제 회사가 이제 완전 탈바꿈이 되면서 이제 크게 성장을 하면서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는 네네. 지금은 실적이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안 좋을 수도. 뭐 지금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아주 좋지 않고 그냥 평범하거나. 네네. 아니면 평범하거나 뭐 안 좋거나. 좋거나 뭐 평범하거나 안 좋거나 그런 기업들에서 보면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법이라 이거 참 여쭤보기도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네네. 그래도 제가 알아도 잘 못 따라해요. 그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실적은 안 좋은데 네네. 그 이유가 어디에서 찾게 되나요? 뭐 그거는 뭐 탐방을 가서도 찾을 수도 있고 자주 뭐 이렇게 이렇게 회사랑 통화를 하면서도 찾을 수도 있고 또 오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험상 이제 그런 스킬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 지금 부진한 사업이 몇 년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 혹은 경영진에 대한 어떤 생각 어떤 게 더 큰가요? 어쨌든 제일 첫 번째가 경영진의 생각을 읽어야 되는 거죠. 경영진의 생각을 읽어야 되는데 경영진이 이제 내가 경영진이면 이럴 수밖에 없겠다. 아니면 내가 경영진이면은 뭐 이렇게 하겠다는 역으로 발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해서 경영진이 내가 대표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까지도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네네. 사실 그 경영자 리스크가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네,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어느 날 막 상장 폐지로 결정 한번 잘못하면 훅 날아가잖아요. 또 작은 회사들은.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요? 일단은 망하지 않는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선택하는 기준이 이제 예를 들면 뭐 대주 지분이 작은 회사, 대주 지분이 작은 회사, 마음대로 못하니까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 그리고 3년 이상 적자인 기업, 그 다음에 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피한다. 그런 기업들을 피하면은 거의 상장 폐지 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럼 대주주의 지분이 높을수록 애착심이나 자기 전 재산이니까 그렇죠. 더 잘할 수 있다. 오너십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제 같은 경우는 뭐 거기서 대주주가 또 많이 가진 기업이 좋긴 좋은데 또 너무 나이가 많아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상속 증여 때문에. 경영 올드한 어떤 스타일이 아니라 유산. 나는 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또 싸워서 오랫동안 투자를 시간과 잘 싸우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내서 하기는 하는데 보통 이제 일반인들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싸워야 되니까. 네, 싸워야 되고 시간과 싸워야 되고 걔들은 왜냐하면 상속 정리 전까지는 이익을 계속 편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는 내가 봐서는 이 정책 당국에서 상정법을 개정하든지 세율을 좀 낮춰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도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고 지금 대기업들은 그렇게 해오던 것들이 이제 소액주들이 이제 반발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조금 자제하고 있는 편이고 근데 중소형주들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화제라기보다 이슈가 되고 있죠. 대주주 양도세 완화 요건 3억으로 낮추는 거. 이거 보통 뭐 주식 투자하면 뭐 이상 될 수 있으니까 어떠세요? 이게 정말 그 주식을 팔아야 되는 이유가 되나요? 뭐 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별로 이제 계속 그렇게 왔기 때문에 또 세금을 계속 꾸준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또 기반을 딱 껴서 뭐 이제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는 있어요. 그래도 물론 저한테는 뭐 손해가 더 많겠지만은 그래도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없지만은 지금 그치 이렇게 주린이라든지 2030 세대라든지 최근에 많이 뛰어들었잖아요. 그런데 뭐 또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 자체가 자산불을 먼저 일으켜서 경기를 일으키자고 부채를 일으켜서 자산불을 일으켜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국에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은 좀 더 키워서 캐파를 키워서 그다음에
나중에 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때 하면은 반발심도 훨씬 적을 건데 지금은 경기가 싹 살아나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은 과일을 따서 먹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를 또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상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네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주식시장을 좀 위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거네요. 상당히 위축시키죠. 지금 뭐냐면은 매년 지금 우리가 박스피로 있었던 게 그런 과세 때문에 물론 옛날에 그 정권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과세 정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기 완화 정책을 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정세 정책을 썼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까지도 박스피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열받는 게 그거잖아요. 오를 것 같아서 사면 또 내려가고 네네. 또 이게 계속 그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니까 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상향으로 쭉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는데 네네. 그 어떠세요? 개인들이 정말 주식 투자하기는 미국 시장이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한국 시장에서도 그 이상의 어떤 기회가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좋은 회사를 찾는 게 더 쉽지 않나.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물론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거의 글로벌을 지배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많이 있는데 그것도 언제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죠. 근데 타이밍인데 제가 봐서 항상 우리 최근에 제가 모 채널에 가서 미국 주식을 땡가람 하지 마라. 개인 투자가들은. 그랬더니 뭐 댓글이 악플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꼈습니다. 이게 상투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테슬라하고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네. 액면 분할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도 많이 산 것 같아요. 한국인들도 많이 샀지만 물론 미국에서도 그렇죠. 개인 투자가들 많이 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액면 분할이 자꾸 했다는 거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쉬워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2018년도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하고 아직도 그 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2018년도에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그때 다 산 사람들이 개인 투자가 했어요. 지금도 나는 이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항상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정말로 좋아 보일 때가 그때 고점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2007년에서 8년이 또 중국 시장에 인사이트 펀드가 그때 미래에셋 그때도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막 열광이었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이 약간 뭐 나는 이제 미국 시장이 약간 그때 인사이트 펀드가 있는 그때 중국 시장 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미국 시장이? 네, 너무 이렇게 고퍼 주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죠. 네. 어떠세요? 이제까지 그 돈을 벌었던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 네. 우리가 보통 대세 상승기가 있고 네네. 뭐 그냥 뭐 이렇게 박스권 내서 뭐 하락기도 있고 네네.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네. 주식 투자는 대세 상승기에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제 원래 제 필명이 저삼고팝이라고 하는데 싸게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뭐 오히려 역배열이나 저점에서 주로 사고 저점에서 사고 저까지 그러면 뭐 음봉일 때 오히려 사고 뭐 이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이게 코로나 그때 위기 때 거의 뭐 1,400까지 떨어졌잖아요. 1,400, 뭐 4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거의 뭐 100% 이상, 100% 가까이 올랐는데 뭐 코덱스 레버리지를 샀다면은 100% 이상 수익이 났고요. 뭐 코스닥 레버리지 샀다면은 뭐 170% 거의 약 200%까지 수익이 났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근데 저점에서 사는 게 대세 상승기에 사는 것 맞기는 맞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근데 그때 접근하는 것보다는 근데 제 같은 게 추천드리고 싶으면 항상 좀 남들보다 딴 생각으로 역발상인 전략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좀 오히려 위기 때 살 수 있어야 되고 떨어질 때 사는 게 오히려 항상 내한테 수익을 많이 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전제 조건은 사고 장기 보유죠. 그렇죠. 또 회사도 봐야 되고 장기도 보여야 되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뭐 대세 상승장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직은 1차 자산 부의 장세니까 이제 유동성 장세니까 자산 부를 일으켜서 그 다음에 보통 1파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좀 있어요. 하락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최근에 이렇게 채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파 조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3파 실적 장세가 나와요. 그럼 이제
실적 장세는 어떻게 나오냐면 1파 때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이제 뭐 가전제품도 사고 차도 사고 집도 사는 장세가 나와요. 그럼 이제 3파 보통 이제 예를 들면 무릎에서 산다는 게 요 3파를 먹는 지금 시점이 무릎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20파 조정기에 잘 사서 뭐 요번 뭐 양도소득세도 있고 이번에 뭐 그런 이슈들이 상당히 있고 미국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하니까 뭐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실적 장세로 나타나는 이제 3파 실적 장세가 나타나요. 그리고 보통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은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그 다음에 4파 조정, 5파 상승인데 3파 상승이 자산 불허로 인한 실적 장세고 5파 상승이 실적으로 인한 다시 고용이 창출돼요. 고용이 창출돼서 고용된 사람이 쓰는 장세가 5파 장세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고용된 사람이 너도나도 고용률이 많이 이제 생기고 그럴 때 실업률이 이제 많이 떨어지고 이럴 때 이제 금리도 인상하고 막 이런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때가 이제 오히려 경기가 좋아지는 회복 신호가 보이는 그 시점이 오히려 매수가 아니라 매도의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아직 이제 뭐 그런 뭐 너희들이 하지마 하는 시기가 아직 안 한 거죠. 정부 정책 당국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사인이 줄 때가 올 거죠. 버블이 낄 때 이제 지금 부동산 같은 게 예를 들면 버블이 끼니까 야 하지마 하는 규제 정책을 쓰잖아요. 근데 주식은 지금 해 하는데 딱 3억 대주주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해 하고 있는 거죠. 금리 인하라든지 돈도 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래서 고급한 내가 3억만 좀 딜레이만 시켜준다면은 완벽한 확장 정책이 되는데 근데 최근에 야당이 뭐 16명이서 이번에 3억 그 양도소득세를 이제 뭐 내년 4월 1일부터 개정을 해서 이걸 폐지하겠다. 그리고 뭐 가족 합산제도 폐지하겠다. 이 법안을 발의를 했던데 나는 이게 더 우려스러운 게 왜 우려스럽냐면 이게 여당에서 발의했으면은 사실은 좀 더 정부가 신경 쓸 텐데 야당에서 발의를 해서 이거 큰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 게 왜냐하면 얘들이 발의했으니까 해주고 싶겠어요. 또 이게 그게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시점을 아직은 그 주식을 투자할 만한 시점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